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4강으로 음양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양 분포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음양 분포란 시행 횟수마다 그 결과가 독립인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할 때, 즉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나눠져 있는 어떤 실험을 반복할 때 R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시행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이항 분포가 시도 횟수가 고정되어 있고 성공 횟수가 변수라면은 음양 분포는 반대로 성공 횟수가 고정되어 있고 시도 횟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음양 분포는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반복할 때 확률 변수 X를 R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이항 분포를 살펴보면은 이항 분포는 예를 들어 시도 횟수가 5회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5번의 시도에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나 2번 성공할 확률, 3번 성공할 확률 등을 우리가 궁금해할 때 활용하는 확률 분포였죠. 여기서 변하는 건 뭐예요? 시도 횟수는 고정되어 있고 성공 횟수가 변합니다. 따라서 성공 횟수가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도 횟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성공 횟수를 변수로 가질 때 그 확률을 알려주는 게 이항 분포였던 거죠. 반면에 성공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성공 횟수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3번째 성공이 5번째 시도에서 발생할 확률이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7번째 시도에서 발생할 확률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성공 횟수가 3회로 고정되어 있고 시도 횟수가 변함으로 시도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 예시처럼 3번째 성공이 5번째 시도에서 발생할 확률 혹은 7번째 시도에서 발생할 확률 등을 구해주는 게 바로 음양 분포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타율이 3할인 타자가 3번째 안타를 5번째 타석에서 칠 확률 혹은 6번째 타석에서 칠 확률 등을 우리가 음양 분포를 통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성공 횟수는 안타 수를 의미하므로 3으로 고정되게 되는 거고요. 시도 횟수인 특정 번째 타석이 확률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양 분포와 기하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13강에서 기하 분포를 배웠었죠. 기하 분포는 한 번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시도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분포였어요. 근데 음양 분포는 R번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시도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므로 서로 독립인 기하 분포를 R게 더해준 분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기하 분포를 더하면 그게 바로 음양 분포가 되는 것이죠.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는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요. x1, x2, x3 등은 기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의미해요. x2, x3 모두 앞선 성공 이후 다음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시도 횟수를 의미하는 기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x1은 2, x2는 3, x3는 2라는 값을 가진다면은 3번 성공하기까지 총 필요한 횟수는 7이 되고 따라서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양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양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항 분포와 유사해요. 우선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보면은 다음과 같았죠. 이항 분포에서는 시도 횟수 n이 고정되어 있고 성공 횟수 x가 변수였는데 음양 분포에서는 시도 횟수인 n을 변수 x로 바꿔주면 되고요. 성공 횟수를 상수인 r로 바꿔주면 돼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번째 시행에서 3번째 성공이 발생한 확률을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번째 시행에서 3번째 성공이 일어나려면 일단 마지막인 5번째 시행은 반드시 성공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은 4번째 시행까지는 2번 성공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야 5번째 시행에서 성공을 해서 5번째 시행에서 3번째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이 앞부분이 5 컨비네이션 3이 아니라 4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이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x-1 컨비네이션 r-1 p의 r승 곱하기 1-p의 x-r승이 됩니다. 따라서 음양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음양 분포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음양 분포의 적용 요건은 앞서 우리가 13강에서 배웠던 기하 분포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3강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양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R번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시도 횟수를 의미하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를 음양 분포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는 서로 독립인 기하 분포 R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 우리는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기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각 기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은 서로 독립이고요. 이 등식의 양변의 기대값을 취해 줌으로써 우리가 음양 분포의 기대값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의 양변에 한번 기대값을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x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2 쭉 해서 2x 플러스 r까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기하 분포의 평균은 뭐라고 배웠어요? 각 기하 분포의 평균은 p분의 1이에요. 이 p분의 1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r개가 있어요. 따라서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p분의 1 곱하기 r, 즉 p분의 r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각 기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1, x2 등이 독립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각 기하 분포의 분산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앞서 13강에서 배웠듯이 p제곱분의 1-p예요. 이 값들이 모두 p제곱분의 1-p고 이런 것들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총 r개가 있기 때문에 r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p제곱분의 r 곱하기 1-p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길 확률이 0.7인 A라는 야구팀이 있다. A팀이 3승을 하기까지 필요한 경기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이 경우 승리를 성공이라고 가정하면 성공 확률 P는 0.7이 되고요. 그리고 3승이라는 건 3번 성공했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성공 횟수 R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경기수, 즉 시도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자고 했으므로 성공 횟수가 고정되어 있고 시도 횟수가 변하는 전형적인 음양 분포의 문제예요. 이 경우 확률 질량 함수는 x-1 컨비네이션 3-1 p의 3승 곱하기 1-p의 x-3승이 되겠죠. 근데 이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건 기대값과 분산이었어요.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앞서 배웠듯 p분의 r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p와 r의 값을 각 자리에 대입하면 되고요. 이는 0.7분의 3이 되고 이를 계산해보면 약 4.29가 됩니다. 즉 이 팀이 3승을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4.29 경기라는 경기수 혹은 시도 횟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분산도 공식을 이용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배웠듯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p제곱분의 r 곱하기 1-p였어요. 각 자리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은 0.7의 제곱분의 3 곱하기 0.3이 되고요. 이는 0.49분의 0.9가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약 1.8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음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약 1.84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4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